자, 소유권 가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점유권 끝났고요. 이거 다 지우셨네 또. 예. 물권법 첫 번째가 점유권이었죠. 예, 두 번째가 소유권입니다. 천천히 쓰면 글자 괜찮은데 이거 빨리 쓰면 완전히 날아다녀요. 천천히 써야 되는데 이게 성격이 그러지 못해요. 자, 소유권. 뭐를 소유권이라고 하느냐? 개념 볼게요. 소유권. 거기 딱 첫째 줄에 있습니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특정의 물건, 특정의 물건에 가로하세요. 특정의 물건을 뭐 할 권리가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소유권의 법률적인 정의예요. 그럼 소유권을 쉽게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네요. 옆에다 여백에다 한번 써볼게요. 이게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뭐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용 수익하고 내가 내 물건이니까 사용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사용 가치를 내가 지배한다. 무슨 가치를요? 사용 가치를 내가 지배하고 있다. 내가 사용하니까 내 집, 내 차 사용하죠? 사용만 해요? 원하면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권도 있다. 처분권. 처분해가지고 돈으로 바꿔. 아파트 처분하죠? 처분하는 거는 뭘로 바꾸려고? 돈으로 바꾸려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환가치를.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이에요. 따라서 소유권이 있다라는 개념 속에는 두 가지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하고 뭐가? 사용수익권하고 또 하나 뭐하고? 처분권. 두 가지를 다 가질 때 그 사람은 그 물건을 뭐하고 있다고 그래요?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소유자가 사용권, 이 사용권을 포기하는 건 돼요? 사용권을 포기하고 뭐만 갖는 거? 처분권만 가지겠다 내가. 내가 자동차 사용은 안 하고 뭐만? 처분권만 가지겠다. 이거 돼야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 소유권에는 두 가지 속성을 가져야 된다. 무슨 속성? 사용수익권하고 또 하나 뭐를? 두 개를 다 가져야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뭐를 버리겠다는 거죠? 사용수익권은 포기하고 뭐만 갖겠다? 처분권만 갖겠다. 이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얘기예요. 물권 무슨 주의? 법정주의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속에는 꼭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사용수익권. 그 다음에 뭐? 처분권. 이걸 사용수익 처분권하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럼 이 소유자가 A라고 하는 이 땅 소유자가 이 건물이나 땅의 소유자가 B에게 전세를 줬다 이거죠. B에게 저걸 뭘 줬어요? 전세를 줬어. 그럼 전세권자는 그 중에서 뭐만 가져간 거예요? 사용수익권만 가져간 거예요. 전세금 주고. 이게 용익물권이야. 이게 무슨 물권? 용익물권은 이것만 가져간 거예요. 사용권만 가져간 거예요. 거저 가져가요? 돈 주고요? 전세금 주고. 이게 용익물권이라고. 용익물권은 사용수익을 하는 거잖아. 남의 거를. 그죠?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뭐 하는 거야, 이걸? C에게 저당을 잡혔다. 저당을 잡혔다. 라는 얘기는 뭐야? 돈 1억을 꿔주고요. 그럼 1억을 못 갚으면, 이 돈 1억을 못 갚으면 이 담보 잡힌 물건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은행이? 처분하라. 경매 처분하라 이거죠? 그래서 은행은 뭘 가지고 있다?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처분권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저당권자인 은행은 뭘 가지고 있다, 집을?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분권을. 이걸 갚으면 못 갚으면? 못 갚으면 얘가 이 집을, 이 담보 잡은 집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처분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담보물권이에요. 담보물권은 뭐를 지배하는 거예요? 처분권을. 용익물권은 뭐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용수익권. 저기서 지금 다 발전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에서. 됐습니다. 그 다음 1. 범위.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미친다?
토지의 상하, 상하고 하. 그럼 지상에만 미쳐요? 지하에도? 지상하고 지하에 다 미친다. 동그라미요. 그럼 내 땅 밑에를 남이 와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내 소유권이 그 땅 밑에도 미치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 땅 밑에다가 지하철 공사가 거기다 지하철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땅을. 그냥 놔야 돼요? 그거 돈 줘야 돼요? 돈 주고 거기 써야 되지.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그냥 파고 들어오면 내가 뭐 할 수 있어? 잠깐. 뭐라고요? 잠깐. 뭐라고? 저 북한의 김정일이가 옛날에요. 땅굴 팠어요. 그럼 땅 주인이 그걸 발견해.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잠깐. 뭐라고요? 내가 소유자지. 내 소유권을 걔가 뭐 하고 있어 지금? 침해하고 있죠. 걔가 점유자지.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방해제거 청구할 수 있다고. 그죠? 방해제거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고. 물권적 청구권이 거기에도 쓰이는 거예요. 무슨 청구권이?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소유자에겐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 어디에도 있어요? 지상에만요? 지하에도? 지상 지하에 다 미친다는 거죠. 어디까지요? 그런데 끝에가? 어디까지요? 그러면 땅 끝에까지예요? 거기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거기 따옴표. 정당한 뭐가 있는?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지상하고 지하에 미친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그럼 내 땅 위에 누군가가 침범하는 거 돼야 안 돼? 네? 침범하는 거 돼요? 어디까지요? 내 소유권을, 내 지상에 있는 소유권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까? 예를 들어 비행기죠. 그죠? 비행기가 내 아파트 위에 날아다녀. 그래 시끄러워. 그죠? 정당한 이익이 있어 없어? 내 정당한 이익이 있죠? 있잖아요. 잠을 못 자. 잠을. 하루에 수백 대 뜨잖아요. 저 공항 옆에. 그죠? 그래 어떻게 해요? 소유권 방해받아 안 받아? 방해받죠? 그죠? 방해받죠? 또 뜰 거죠? 하루에 계속 뜨죠? 그럼 또 뜨게 되면 방해받을 뭐가 생겨? 염려가 생기잖아. 저거 또 뜨네. 내일 또 뜨네. 그죠? 또 뜨네. 그죠? 오늘 조는 사람은 내일도 졸아요. 그죠?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누구한테요? 다른 분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거 심각한 거야. 그죠? 예. 그게 피해죠, 피해. 맞잖아요. 그죠? 그 옆에 분이 해야 돼. 뭐라고요? 예방조치해야 돼. 졸지 않게. 예. 그럼 비행기가 또 뜨면 피해받을 뭐가 생겨? 염려가 있죠. 그럼 뭘 구할 수 있어요? 예방조치. 소음 안 되게 예방조치 해달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담보를 달라고 그래. 담보. 그래서 김포공항에 소송 걸렸어요. 몇백억짜리가. 예, 그래 배상해줬어. 몇백억을 해줬어요. 몇백억. 왜? 아파트 값이 안 오르잖아요. 그죠? 아파트 뭐를 침해받은 거예요? 소유권을. 아파트 소유권을 비행기 때문에 침해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고 소음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소유권의 범위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디까지 미쳐요? 예. 그죠? 근데 이게 잘 보세요. 그 정당한 이익이라는 게 이게 이거거든요. 여기 아파트 있다고. 비행기가 여기부터 뜨죠? 예. 비행기 이륙 가는데 몇 초 걸리는지 아세요? 제가 부산에 가니까 알아. 예. 매주 비행기를 타거든요. 10초에서 15초면 이륙하더라고, 이거. 10초에서 15초. 예. 여기서 이렇게 뜨면 여기는 이 소음에 직접 피해를 받는 데죠. 이건 정당한 이익이 있는 거지. 맞죠? 여기서 뜨면요. 여기서 떠가 이렇게 날아가면 정당한 이익이 있어요? 그래 배상 안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이 글자예요. 서울에 사는 분들한테 대한항공에서 배상 해준 적 있어 없어? 서울에 사는 분들한테 배상 안 해줘. 어디에만?
공항 인근에만. 왜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만 미치는 거예요. 맞죠? 아, 이게 그 말이잖아, 이게. 예. 그리고 물권법은 법조문 하나를 음미하셔야 된다니까. 뒤로 넘기세요. 소유권의 취득원인 3절 볼게요. 그럼 이 소유권은 저절로 얻어요? 원인이 있어야 돼요? 내 땅이라든가 여기에 토지가 있든가 아니면 건물이 있든가. 이 소유권은 어떻게 얻습니까? 이 소유권이 어떻게 해야지만 소유권이 얻어져요? 매매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거기다 써보세요. 가장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 원인은 매매입니다. 매매. 소유권의 취득 원인 203페이지 맨 위에 취득 원이라고 돼 있죠? 첫째 뭐예요? 매매. 매매를 뭐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 매매가 법률 행위죠? 또는요 상속받는다 이거죠. 이거는 뭐냐? 법률 행위예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소유권을 얻어요. 매매는 민법 몇 조? 186조. 상속은 몇 조? 이거는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등기를 해야 되고 이거는 등기를 안 해도 돼.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야. 이게 일반적인 거야. 이거는 그래 총론에서 했잖아. 총론에서. 그죠?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를 요한다?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186조죠. 이거는 물권법 총론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하는 거지. 여기서는 그래 뭐만 해요? 특별한 거. 특별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취득시효가. 그 다음에 부합 써보세요. 기타 있어요. 기타. 이게 소유권이 취득되는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의 취득 원인은 가장 일반적인 건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우리가 자주 보는 건 이거죠? 그죠? 근데 시험은 이게 나온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먼저 취득시효 보시겠습니다. 취득시효. 시효죠? 시효. 시효가 뭐예요? 시간이 경과하면. 시간이 경과하면 법에서 효력을 주어요. 뭐가 경과하면? 시간이 경과하면 효력을 주는데 뭐를 줘요? 소유권을 취득시켜. 그게 취득시효예요. 거꾸로 소멸시효는요. 시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해요. 정반대예요. 취득시효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소멸시효는 권리가 없어지는 게 소멸시효예요. 임금채권은 3년 지나면 없어지죠. 그게 소멸시효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걸 무슨 시효? 취득시효. 그 취득시효에 245조 1항하고 245조 2항 두 개가 있어요. 245조 1항은 점유취득시효. 245조 2항은 무슨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어요. 245조 1항, 245조 2항. 여기서는 점유취득시효만 합니다. 무슨 취득시효만? 점유취득시효만 합니다. 볼게요. 245조 1항 볼게요. 20년간 동그라미요. 소유의 의사로 동그라미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뭐한 자는? 점유한 자는. 여기까지가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하는 게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예요. 그죠? 법률 요건은 그럼 어디까지예요?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요건, 법률 요건이 뭐예요? 몇 년간이에요? 20년간. 두 번째는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죠?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뭐한 자? 점유한 자는. 점유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등기까지 요건이죠? 등기함으로써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뺏어간다 이거죠.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네 가지다. 네 가지. 몇 년간이에요? 20년간이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이래야 소유권이 생겨. 이거를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분석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소유이사예요. 소유이사. 20년 동안 소유이사로 점유를 해야 돼. 이게 점유 취득시효가 되기 위한 법률 요건이다. 이 네 가지를 무슨 요건이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취득시효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4가지다 이거죠. 이걸 무슨 취득시효라고 그래요? 점유. 점유를 해야 돼 이거 점유. 근데 저절로 먹어요? 등기해야 먹어 이거?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먹습니다. 꼭 등기하셔야 돼요. 등기 안 하면 허당입니다. 등기 안 하면. 이때 소유의사, 소유의사는 아까 우리가 점유를 공부할 때 3가지를 했었어요. 그죠? 저 속초에 있는 땅을 기억하세요? B가 어떻게 했어요? 매매로 샀어요? 무단 침범했어? 무단으로 침범을 했죠? 그죠? 그거는 자주점유가 아니에요. 자주점유, 즉 소유이사죠. 소유이사를 무슨 점이라고 그래 이거를? 자주점유라고 그래 이걸 자주점유.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를 해야 돼. 매매를 해가지고 가지려고 해야 돼. 땅을 내가 뭐 했어요? 아까 그 B가 점유하고 있었죠? 근데 거기가 내가 사고 싶어. 사가지고 거기를 운영하고 싶다고. 그 주인한테 가서 어떻게 했어요? 넘겨라 그랬죠? 그 내가 샀다고 매매로. 샀는데 뭐만 안 했어 지금? 등기를 안 했어. 왜? 내가 등기하면 내 채권자들이 또 압류할까봐. 등기 안 한 거죠?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어 땅을? 점유하고 있죠. 그게 바로 무슨 점유? 그게 자주점유예요. 이래야 되거든요. 이래야. 땅 샀죠? 샀는데 뭐를 안 했어 지금? 등기만 안 하고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 그걸 자주점유라고 그래요. 이래야만 20년 돼야 땅을 먹을 수 있어. 그럼 거꾸로요. 무단점이면 무슨 점이면? 무단 침범했을 때 남의 땅을 뭐 했다 내가? 무단 침범했을 때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점이요? 타주점유입니다. 이거는 취득시효 안 돼. 100년 지나도 안 돼. 이거 허당이야 이거는. 여기서 취득시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점이요? 무슨 점이요? 자주점유여야 되는 거고요. 무슨 점이면? 무단 침범한 거는 다 허당이야 이거. 100년 지나도 취득시효 못하는 땅입니다. 이것만으로 해결이요 90% 된 거야. 그죠? 그 대부분 지금 시골에 있는 땅 어디 방치된 땅은 어떻게 해요? 방치되고 있죠?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그냥 무단 침범을 해가지고 농사를 져버려. 그죠? 예, 과일을 심거나 작물을 심거나 이래버리죠? 그게 자기 땅이요 남 땅이요? 그게 뭐예요? 예, 이거 취득시효 안 되는 땅이야. 됐죠? 임대 얻으면요. 임대 얻어가지고 그 땅을 쓰고 있어 지금. 30년째 농사 짓고 있어. 그것도 무슨 점이요? 예, 임대 얻은 거. 뭐 한 거? 임대 얻은 땅. 그것도 뭐야? 내가 가지려고 그러는 거에 쓰고 반환해야 돼. 그걸 타주점이라고 그래요. 이거 취득시효 못하는 땅이에요. 이 2가지요. 뭐 했을 때? 무단 침범한 거. 그 다음 뭐 한 거? 이건 취득시효가 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취득시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점이요? 이거다 이거. 마지막에 뭐 하셔야 돼요? 요 요건, 법률 요건 4가지를 머릿속에 꿰셔야 돼. 왜? 요거를 우리 기본서에는 이걸 하나씩, 요거 하나 가지고 이제 설명이 많아져. 요거 설명하죠, 요거 설명하죠, 요거 설명하죠, 요거 설명하죠. 이게 이제 설명이 쫙 붙는 거죠, 기본서에는. 그죠?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물권 중에서 제일 어려운 데 골라, 그러면 여기에요, 취득시효. 양이 엄청 많습니다. 설명도 엄청 길고. 왜요? 싸우거든요. 누구랑 싸워요? 아까 여기 땅 주인 있었죠? 땅 주인하고 그 다음 누구하고요? B가 여기를 뭐 하고 있었어? 둘이 싸우거든요, 이게 서로.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다 보니까 판례도요, 대법원 판례도 셀이 많아, 이게. 엄청 많습니다, 판례가. 조문은 뭐예요, 조문은? 몇 조야, 딱 하나? 조문 몇 조? 245조 몇 항? 1항이죠, 1항. 딱 하나죠. 판례가 여기 100개가 넘어, 우리가 할 게. 요 조문 하나인데요, 파고 들어갈게. 여기서 파고 들어가고 들어갈 게 100개가 넘어요. 그리고 민법은 겉을 보면 안 돼요. 겉이 아니라 어디를? 속에 파고 들어갈 내용이 많다는 얘기죠. 이게 실체법이라고 그래요. 민법이 실체법이라. 소유의사가 뭔데? 소유의사가 뭔데? 이거는 사안마다 틀려. 그죠? 그래, 판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안마다 엄청 많아, 이게는. 사안마다. 이거를 해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해석을?
법원에서 하는 거죠. 법원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 그죠? 그리고 이거 해석이 법원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돼요. 근데 규제법인 공법이나 세법이나 이런 것들은요. 규제법이죠. 규제법은 공무원의 재량이 없어요. 왜요? 정해놓은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법인 공법이나 세법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불투명한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다 정해져 있어. 그래 거기는 파고 들어갈게 없어. 여기 이렇게 놓으면 안 돼. 이렇게 놓으면 전쟁을 하지. 왜? 여기에 공무원 재량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세금 내는데 뭐라고요? 야 그건 내 재량이야. 이거 소유이사니까 너는 50% 내고 너는 30% 내. 그러면요. 이게 법이 되겠냐고. 그런데 규제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명확해요. 명료해요. 더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흔들고 말고 할 게 없어. 근데 민법은 실체법이야.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소유이사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 대법원이 바뀌면 바뀌어 이게. 이 소유이사가 바뀐다고.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실체법이라고 그래요. 실체법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소유이사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만들어내는 게 실체법이에요. 근데 규제법은요. 정해진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세금 얼마네. 용적률 얼마로 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법에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건 흔들고 말고 뭐 해석하고 말 여지가 없어. 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민법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법원에서 해석에 의해서 이거 만들어지고 바뀌는 거거든요. 이거 50년 지나면 이게 바뀔 수 있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보세요. 얘가 여기를 점유를 왜 했어요? 권한이 있어요? 무단으로 침범한 거야? 무단 침범해서 여기를 뭐 했어요 지금? 점유를 했죠? 그죠? 예. 지금은 뭐라고 그래 이거를? 무슨 점이라고 그래? 무단 침범이니까 무슨 점이? 타주점이죠. 그래서 1970년도부터 이분이 점유를 했다 여기를. 그죠? 그럼 20년 지나면 몇 년이 돼요? 1990년 되죠? 그럼 20년 지났죠? 그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1995년 이전에는요. 1995년 이전에는 이걸 뭐라고 봤느냐면 이거를 자주점이라고 봤어. 어떻게 한 건데요 이거? 얘가 땅 산 거예요? 무단 침범한 거예요? 무단 침범했어도 뭐만 하면? 점유만 하면. 점유만 하면 닥치고 자주점이었어. 언제까지요? 95년 이전에는. 이거 이전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시에 시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방치된 땅 있죠. 방치된 땅. 국유지 중에서도 방치되고 관리 안 하는 거 있었죠. 그죠? 그런 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반인들이 가서 무허가 건물을 때려 짓는 거예요. 여기다 뭐를 줘? 가건물을 막 줘. 왜 짓는데? 그러면 얘가 뭐라고 그래요? 묻지 마. 나중에 봐. 20년 뒤에 봐. 왜요? 이 상태로 점유를 해가지고 몇 년을 지나? 내가 20년을 인구의 생활을 버틸 거야. 버티고 나면 뭐가 생겨? 소유권이 생겨 여기가. 그죠? 그래 그 유명한 신림동에 있는 판자촌이 철거가 안 된 게 이것 때문이죠. 몇 년을 지나면? 20년만 버티면 소유권이 생기는데 나가겠냐고. 그죠? 목숨을 걸고 여기서 지키죠. 그죠? 철거반이 와서 어떻게 해요? 서울시 땅이죠. 시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철거반을 보내도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왜? 소유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때까지 됐어요. 언제까지? 95년까지는 이거를 점유만 하면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해줬어. 그죠? 그랬더니 우리 대법원이 보니까 이런 땅만 보이면 가가지고 뭐 하셔 지금? 나 바빠. 건물 짓고 있어. 나한테 말 걸지 마. 그죠? 이런 사람들이 널린 거지. 그죠? 그리고 땅값이 비싸니까 더 그래. 점점 더 그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법원이 이게 소송 분쟁이 생기죠. 누구하고요? 땅 주인하고 이 점유자하고 분쟁이 생기죠. 그럼 우리 대법원이 예전에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이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점이니까? 자주점이다 해버린 거죠. 무슨 점이라고요? 자주점이라고 추정을 해줘 버렸어 이거를. 언제까지요? 이걸 추정을 해줬어. 추정을. 야 이거 자주점이야. 왜? 우리 민법 197조에는 물건을 뭐 한 사람? 점유한 사람은 무슨 점인 걸로? 이 추정, 법 규정에 있거든요. 그게 자주점유를 해줬어.
그랬더니 이렇게 놀리는 땅 국유지만 보이면 사람들이 가서 이 짓거리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 서울시 땅이 온갖 뭐가 된 거야 이게. 뭐가 건물이 난립한 거죠 여기.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대학생들이 이제 여기 스며들어가지고 같이 동조를 하잖아. 그죠? 철거하라고 그러면 이분들이요? 들어눕잖아 이렇게. 그죠? 들어눕죠. 예. 이게 이제 신문에 기사에 나오고 이렇게. 예. 이 약한 사람들 어디로 내보내냐고. 그죠? 예. 알고 보면 이 사람들 약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죠? 예. 중개업자들 이런 거 몇 개 지고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많죠. 왜? 이 돈이잖아 이게 돈.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소송이 걸려가지고 법원에 올라오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악용하고 있잖아. 점유권을 제대로 쓰고 있어야 악용하잖아. 이분들은 이 땅이 누구 땅인 거야 이게? 처음부터 남 땅인 거를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 어떻게 한 거야? 침범한 거죠? 그걸 무단점이라고 그래요. 무단점이요. 예전에는 이거를 자주점이라고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거 남의 땅인 걸 뻔히 몰랐어요? 알면서 침범했죠? 이럴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을 인정 안 해버려요. 언제부터? 그래서 이때부터는 취득시효가 안 된 거예요. 저 땅이. 이게 법원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실체법은. 바뀌어요. 이게 또 바뀔 수 있어 이게. 규제법은요. 바뀌어요. 법에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뭐 움직이고 말 여지가 없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이게 바뀌어 이게. 소유의사가. 수도 없이 바뀌어 이게. 바뀔 수 있어요. 앞으로도 또 바뀔 수 있는 거죠. 왜? 우리의 인식이 바뀌면 바뀌는 거라니까. 그죠? 예, 이 소유의사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우리가. 뭐가 소유의사인데 이건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하고 법원하고. 그래서 요 무단점이요. 여기처럼 무단점이 했을 때는 언제까지요? 95년 이전에는 무슨 점이었어요? 자주점이었고 95년 이후에는 무슨 점이었어요? 타주점이가 돼도 취득시효가 안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95년 이후부터는 남의 땅에다 뭐 했을 때 이렇게 무단 침범했을 때는 취득시효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이때부터 바뀌었어요. 우리 대법원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취득시효 문제입니다. 결국 취득시효는 땅 뺏기 싸움이에요. 그죠? 이 땅을 뺏어가는 거죠. 뺏어가는 거예요. 매매로요? 점유해가지고요. 점유를 몇 년 해가지고? 매매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이걸 뺏어가려니까 이게 분쟁이 크죠.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취득시효입니다. 나중에 본강의에서 상세하게 이 법률 요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기타 소유권 취득원인은 보세요. 204페이지요. 부합 나와요. 1번은 부합, 2번은 무주물 선점이죠. 3번은 가공, 4번은 매장물 발견. 이게 다 소유권 취득원이네요. 먼저 부합. 부합은 뭐예요? 붙어버린 거예요. 거기다 써보세요. 요 물건하고 B의 요 물건 두 개가 어떻게 했어요? 붙었다. 붙은 거를 부합되었다라고 그래요. 붙어버린 걸 뭐 했다고 그래요? 부합되었다. 오케이요? 누구 거예요 그러면? 요 물건은? 제가 제 자동차에다가 하이패스를 달았어요. 하이패스. 그죠? 예. 자동차 누구 거고요? A 거고. 그죠? 자동차 A 거. 이거 차예요, 차. 차에다 뭘 달았어요? 하이패스를 달았어요. 이거 내 차에다가 내가 달면 이거 둘 다 내 거 맞죠? 근데 이 차가 만약에 이게 제 처남차였다. 처남차에다가 제가 뭘 달았다? 하이패스를 달았다. 그죠? 하이패스입니다.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는? 예, 요 문제가 이거예요. 부합 문제입니다. 부합. 차도 동산이죠. 차도 동산이고 이것도 동산이죠. 그럴 때는 뭘로 따지느냐? 주종구별이 되냐 안 되냐 따져. 이게 뭐가 되느냐? 주종.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조냐 이거죠. 주종구별이 되면. 주종구별이 되면 이건 누구 거예요? 주된 동산 소유자 거예요. 주된 동산. 그럼 하이패스 차량 가지고 있는 B가 주인이에요? 차주인 거야. 차주인 거가 되고 이 하이패스는 차주인 거가 되는 거고 A가 그러면 이 하이패스 붙인 사람한테 뭘 줘? 돈 있죠, 이거 돈. 그 돈을 물어주고 끝내는 거예요. 이걸 뭐 했다고 그래요? 부합, 붙었다. 붙은 걸 뭐 했다고 그래요?
부합됐다. 구성 부분이 된 거죠. 구성 부분. 두 개가 뭐 해버린 거? 붙었다. 결합했다 이거죠. 결합했다. 두 개가 뭐 했다? 결합했다. 붙었다 이거죠. 붙었다. 떼죠 안 떼죠? 안 떼지는 거죠. 떼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떼면 망가져버리는 거를 부합됐다고 그래요. 그럼 이 물건은 누구 거다 이거? 누구 거? 주된 동산 소유자. 무슨 소유자? 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합이에요. 동산하고 동산. 동산하고 동산이 부합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하고 동산이 부합되면 부동산하고 뭐하고요? 동산이 부합되면 이게 부합되면 누구 거냐 이거죠. 여기는 아파트. A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B가 임차인입니다. B는 세입자, 세입자. 세입자가 저 아파트를 세를 얻어가지고 살다가 뭐를 했어요? 거기다가 베란다를 확장했어요. 뭘 확장했어요? 베란다 신축 공사를 했어요. 베란다 공사. 베란다 공사하려면 뭘 사와야 돼요? 벽돌 사오고 이렇게 확장해야죠? 벽돌 사다가 공사를 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 베란다 공사할 때 들어가는 건 동산이죠? 동산을 갖다 여기다 어떻게 했어요? 건물에다가 붙였어요. 공사했어요. 작업을 했어. 그럼 이 베란다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하고 동산의 부합이에요. 요거는 누구 거고요? A 소유고, A 소유고. 요거는 누구 거고요? 세입자 B가 가서 작업을 한 거죠? 그럼 두 개가 붙어요, 안 붙어 이게? 붙어버리죠. 그러면 이걸 부합이 되었다라고 그러고 이때는 이 동산은 누구 거냐? 부동산 소유자 거예요. 누구 소유? 부동산 소유자 거예요. 이게. 뭐가요, 뭐가? 동산이 베란다가. 대신에 주인은 이 베란다 비용을 돌려주면 됩니다. 이거를 부합의 법리라고 그래요. 부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뭐하고 뭐의 부합? 부동산하고 동산의 부합이 있고 두 번째는 뭐하고요? 동산과 동산의 부합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부동산하고 동산이 부합됐어요. 그러면 주인은 누가 된다? 부동산 소유자예요. 그 베란다. 베란다는 누구 거? 부동산 소유자 거예요. 여기서 부합이 됐다는 말은 붙은 거 안 붙은 거 이게? 붙었다 이거죠. 붙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구성 부분이 됐다. 뭐가 됐다? 구성 부분이 된 거를 뭐라고 불러요? 부합됐다라고 그래요. 부합됐다. 베란다 떼어져 안 떼어져? 뗄 수 없죠? 그게 부합입니다. 그럼 이거 베란다는 이 사람 거예요. 아파트 주인 거예요. 그럼 세입자가 이 칠판을 달면 칠판은 누구 거예요? 이 건물 얻었죠? 학원에서 얻었죠? 얻어가지고 뭘 달았어 지금? 칠판을 여기다 달았어. 그죠? 저 벽걸이 TV 달았죠? 저건 누구 거예요? 떼어져 안 떼어져? 거기가 결정적이에요. 이거는요. 떼어져 안 떼어져? 구성 부분이 됐죠? 그러면 이건 부합이 됐다고 그래요. 부합이 됐다. 근데 분리해서 떼어낼 수 있으면 그거는 부합물이 아니라 독립한 물건이에요. 무슨 물건이요? 독립한 물건이면 독립한 물건이라는 말은 떼을 수 있을 때 없을 때? 떼어낼 수 있을 때 그거를 독립한 물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부착시킨 사람 거예요. 누구 거? 부착시킨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물건이면? 독립한 물건이면 누구 소유? 부착시킨 사람. 그럼 이 건물에다가 학원에서 이걸 얻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한 거죠? 공사를 한 거죠? 칠판 달았죠? 벽걸이 TV 달았죠? 에어컨 달았죠? 분리해서 떼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떼어낼 수! 그거는 부합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임차인 거, 임차인 거. 벽걸이 TV도 임차인 거. 됐나요? 네, 이게 바로 요 차이에요, 요 차이. 부합물이냐, 독립한 물건이냐. 이거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밑에요. 동산과 동산이 결합됐어요. 이때 주종구별이 가능하면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주된 동산 소유자. 근데 주종구별이 불가능하면 둘이 어떻게 해요? 절반씩 공유를 해요.
주종 구별이 되어요, 안 되어요? 안 되면 공유를 합니다. 됐죠? 네. 핸드폰 계신가요? 핸드폰 가지고 계세요? 하나 줘보실래요? 주인이 여기입니다. 그죠? 에이, 포장이 이게 별로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포장 마음에 안 드는데요? 가지세요. 포장 줘보세요. 포장 좀 줘보세요. 없으세요? 저분 포장을 갖다 여기다 붙였어요. 그럼 주인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거 누구 거예요? 네? 본체는 이분 거죠. 본체는 이분 거고 껍데기는요? 이분 거죠? 주인이 같아요? 달라요? 이거 누가 주인이냐고 법률적으로. 누구 겁니까? 네?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이건 부동산하고 동산이에요? 동산하고 동산이야? 주종 구별이 돼요? 안 돼요? 떼어져? 안 떼어져?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분리가 되죠? 그럼 뭐예요? 아, 각자 가져. 그죠? 예, 본체는 이분 거고 껍데기는 이분 거예요. 분리가 되니까요. 이게 딱 붙어가지고 뭐가 안 되면? 분리가 안 되면 그때 따지는 게 이거예요. 주종 구별이 되면 누구 거고요? 주된 동산 주인이고 주종 구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공유해, 둘이. 공유하는 거예요. 구별 되시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게 부합의 법리. 고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주물 선점입니다. 무주물은 뭡니까? 주인 있는 거 없는 거? 주인 없는 거를 뭐 했다? 선점했다. 무주물의 동그라미에. 무주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 주인 없는 물건이라는 뜻. 볼게요. 무주의 동산을, 동그라미. 동산을 뭐 한 사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됐죠? 뭐만을요? 동산만. 동산만 선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의사로 해야 돼? 소유 의사로. 동산. 예를 들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바다 낚시 가죠? 바다 낚시 가요. 왜 가요? 고기 잡으러. 그 고기가 바로 뭐야? 동산이죠. 주인 없는 동산이죠. 그죠? 그걸 내가 뭐 하려고? 소유이사로 뭐 해야 돼요? 점유해야죠. 그래야 그 고기는 내 고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해협하고 중국 해협하고 중간에 있는 고기 있죠? 그 고기는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먼저 뭐 하는 사람? 선점하는 사람이 주인이죠. 그래 중국 배냐 우리 배냐 먼저 뭐 하는 사람? 그물고기 잡는 사람. 그거 무슨 선점이라고 그래? 단 무슨 이사로 해야 돼? 소유이사로. 뭐만? 동산만 돼요. 부동산은 안 돼. 왜? 부동산은 국유기 때문에. 국유기 때문에 선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밑에요. 무주의 물건을 소유이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실제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물건이 틀렸어요. 물건이. 물건에는 뭐가 들어가요? 동산과 부동산이 다 내포되거든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돼요. 그게 맞게 바꾸려면 뭘로 바꿔야 돼? 동산이라고 바꿀 때 정확한 객관식 지문이 돼요. 다음 3번 가공이요. 가공은 원재료를 뭐 한 거예요? 노력을 해가지고 땀을 들여가지고 만드는 걸 가공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쓰세요. 뭐라고요? 가공자 위에 원재료 있죠? 원재료 거기다 써요. 원단. 옷 원단 있죠? 원단 있어요. 이게 원단은 A 거예요. 근데 누가요? B가 거기다 쓰세요. B가 거기다 뭐를 했어요? 써보세요. 옛날 드라마 나왔는데 한 땀 한 땀 뭐를 했다고요? 손으로 수놓은 거죠? 그걸 가공이라고 그래요. 가공. 한 땀 한 땀 어떻게 했어요? 노력을 했죠? 그걸 가공했다고 그래. 가공. 그래가지고 이 원단으로 옷을 만들었어. 옷이 만들어졌죠? 그럼 옷 주인은 누구냐고. 옷 주인은 이걸 가공의 법리라고 그래요. 누구 거예요? 첫째, 거기 보세요. 가액 증가가 현저하냐 별로냐 이거죠. 가액 증가가 현저하다는 말은 가격이 많이 올랐다 안 올랐다? 그러면 가공자 거예요. 왜? 땀을 썼으니까. 땀 들였죠? 그럼 가공자 거예요. 이분을 뭐라고 그래요? 땀 뿌린 사람을? 가공자. 노력한 사람을 가공자라고 그래. 그죠? 가격이 엄청 오르면 가공자 거예요. 별로야 근데. 별로면 누구 거예요? 원재료 소유자 거예요.
다음 매장물 발견해요. 매장물은 땅에 묻혀 있는 거죠. 주인 없는 물건이 땅에 묻혀 있다 이거죠. 이걸 발견했다는 거죠. 타인 토지에서 누구 토지요? 타인 토지. 거기 A라고 해보세요. A 토지에서 A 토지가 여기 작은아버지 땅이야. 작은아버지 집에 놀러 갔더니 일을 시키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서 밭을 일구려고 삽을 한번 삽질을 했어요. 삽질을. 그랬더니 이게 삽질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거기서 고려청자가 나왔어요. 이 청자는 누구 거예요? 발견은 누가 한 거예요? B가 발견한 거예요. B가 삽질하다 발견했죠. 그죠? 누구 땅이야, 그 땅은? 작은아버지 땅이죠. 그럼 이 고려청자는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써보세요. 발견자와 땅 주인이 절반씩 공유한다. 공유가 돼요, 공유가. 누구 땅에서? 남의 땅에서 발견한 매장물이죠? 그건 누구 소유? 절반씩 공유를 해요. 두 번째는요. 매장물이 학술 고고학에 뭐가 되면? 중요한 자료다 이거지. 그죠? 그럼 이건 누구 소유예요? 국가. 학술적으로 중요하다 이거죠? 국가예요. 그럼 국가가 소유권이 되는 거고 국가 소유가 되는 거고 그럼 국가는 그 발견한 사람한테 뭐를 줘? 보상금을 줘. 보상금을 주고 소유권은 국가에게 넘어가 버리죠. 유물 같은 거 있죠? 유물 발견했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되는 거고 보상금을 개인이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은 처리가 돼요. 다음 4절. 소유권을 뺏겼어요. 아까처럼 누가 내 소유권을 속초 있는 땅을 누가 침범했어. 그럼 그냥 둬요? 방해하지 마라고 그래요. 그걸 무슨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죠? 근데 소유권을 뺏기면 소유권에 기해서 하는 거고 점유권을 뺏기면 뭐에 기해서? 점유권에 기해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204조 보세요. 204조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점유자가 하는 거예요. 204조는 점유자가 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점유자는 점유물을 뭐한 때? 침탈당한 때. 침탈이 요건이죠? 침탈에다 동그라미요. 그럼 그 물건 그냥 둬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 반환 및 뭐까지 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점유자가 하는 거예요. 점유자가. 몇 조에 기해서? 204조에 기해서. 그죠? 보셔요 그러면. 이 204조가 없으면 아까 점유자가 누구였어요? 속초에 있던 땅 얘기 한번 해볼게요. 누구 땅이었어요? A 땅을 누가 지금 영업하고 있었어요? B가 이거 영업하고 있었죠? 근데 동네 양아치가 얘가 점유하고 있는 거를 누가 침범했어요? 동네 양아치 C가 침범했죠? 얘가 침범했죠. 얘가 침범한 애죠. 그럼 이 침범한 거를 얘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죠? 하지 말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몇 조에 기해서? 오케이요? 질문 드릴게요. 204조가 명문 규정으로 없다면 204조 규정이 없다면 잘 들으세요. 이게 없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침범했죠? 그럼 점유자는 얘를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몇 조가 없으면. 왜요? 물권은 법에 뭐한 만큼 규정됐을 때 권리가 있어요. 그걸 무슨 주의라고 그래? 물권 법정주의. 법에 규정돼야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204조가 없다면 얘는요. 점유자는 이 토지를 달라고 할 수가 없죠. 전혀 달라고 할 수 없죠. 얘한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몇 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점유자에게 이 권리를 준다는 거죠. 소유자는 몇 조에 기해서 해요? 얘는? 213조에 기해서 하는 거예요. 213조는 뭐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해서 얘가 얘한테 하는 거다. 이렇게. 권원이 틀려요. 뭐가 틀려요? 권원이 틀려. 점유자는 뭐에 기해서? 점유권에 기해서 하는 것이고 소유자는 뭐에 기해서? 소유권이라는 권원에 기해서 하는 겁니다. 됐죠? 점유자가 하는 거는 민법 몇 조? 소유자가 하는 건 몇 조?
예, 법 조문의 근거가 달라요. 안 외워도 돼요. 왜? 제가 100번 이상에 100번. 시험 볼 때까지 100번 이상 제가 떠들어. 안 외워도 들어와요. 안 외워도 들어와. 자,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보셨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5절에 공동소유가 나옵니다. 제목이 뭐예요? 소유를 혼자 해요? 같이 해요? 같이 하는 걸 무슨 소유? 이제까지 본 우리 소유권은 이거예요. 단독 소유권이에요. 땅이 하나죠? 땅이 하나면 소유자가 몇 명? 하나죠. 땅 한 필지고 소유자 몇 명? 한 명인 걸 무슨 소유? 단독 소유예요. 나 혼자 갖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보는 거는 단독 소유예요? 여러 명이야? 소유자가 여러 명인 형태를 무슨 소유? 공동 소유라고 이름 붙여요. 오케이. 그 공동 소유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공용, 두 번째는 합유, 세 번째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 그 다음에 합유, 그 다음에 총유, 셋이 있어요. 이걸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공동소유,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자, 첫째, 공유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이거거든요. 내가 부동산을 하나 샀다. 나 혼자서 근데 나 혼자 사기는 돈이 모자라. 난 1억밖에 없어. 저 건물은 3억 정도 돼야 되는데 친구를 끌어들였어. 그죠? 그래, 혼자 투자한 거예요? 세 사람이서. 야, 우리 상가 하나 사자. 그래가지고 우리 커피 전문점 하나 내자고. 혼자 투자한 거예요? 세 사람이서. A, B, C 몇 명이서? 셋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1억씩 내자. 똑같이 1억씩 분담해가지고 상가를 하나 사자. 상가 투자하자 이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공유라고 그래요. 공유. 그럼 지분이 있는 거예요. 건물은 몇 개예요? 건물은 상가 건물은 하나죠. 상가 건물은 하나입니다. 상가 건물은 몇 개? 한 개인데 거기에 몇 명 있어? 소유자가 3명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 사람은 이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지분이 있는 거예요. A의 지분 얼마? 3분의 1. B의 지분도 3분의 1. C의 지분도 3분의 1. 각각에 뭐가 있어요? 지분을 등기하게 돼 있어요. 지분의 비율을. 지분 비율을 꼭 등기해야 됩니다. 공유자 이름도 나와야 되고, 공유자 A, 홍길동, 영자, 이렇게 이게 이름이 나와야죠. 이러면 이 건물은, 이 상가 건물은 한 사람 거야, 세 사람 거야? 셋이서 뭐 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등기부로 표시가 되는 거죠. 질문 드릴게요. 우리 셋이서 투자하자. 오케이. 셋이 얼마씩? 1억씩. 나 이거 1억 우리 남편 몰래 만들어 왔어. 이거 이름은 나 이혼이야, 이혼.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오케이요? 그랬더니 A가 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등기는 어떻게 하지? 내 앞으로 하자. 누가 앞으로 하자? A, 이 사람 명의로 등기를 냈어요. 투자는 어떻게 했어요? 셋이서 투자했지요? 등기는 어떻게 냈어요? A 앞으로 등기를 내버렸어요. 그럼 이 건물은, 이 상가 건물은 A 거예요? 세 사람 거예요? 누구 거예요? A 거예요. A 개인 소유예요. 뭐라고 등기 안 돼 있어요, 지금? 공동 명의로 등기가 안 됐죠. 그럼 이거는 개인 거예요. 이거는 단독 소유입니다. 요거는 누구 소유야, 이거는? 한 사람 거야, 세 사람 거야? 누구? A, B, C. 3인의 공유다 이거죠. 이걸 3인의 뭐라고 그래요? 공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세 사람 거요, A 거야? A의 무슨 소유? 단독 소유가 되는 거죠. 단독 소유.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 오케이요? 단독 소유입니다. 맞지요? 단독 소유입니다. 공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유가 되려면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분의 비율하고 뭐가? 공유자 이름이 나와야 돼. 그래야 공유가 됩니다. 오케이요?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돼요. 나 돈 1억 넣었는데 뭐라고요? 등기 안 나왔죠? 이런 바보. 그죠? B는 지분 있어 없어? 없어. 니네 바보야, 바보. 니네를 바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죠? 돈만 넣고 아무것도 없잖아. 얘 거예요, 얘 거. 개인 거야. 그럼 A는 자기 상가니까 이거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자기 상가니까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 처분해도 되죠? 대출받아도 돼요. 근데 이거는 A 혼자 거예요, 세 사람 거야?
세 사람 거니까 이 상가를 얘가 처분하려면, 이거 처분하려면 누구 동의해야 돼요? B씨가 동의해야 처분할 수 있다고. 달라졌죠? 오케이. 이게 바로 지분이 있냐 없냐 이거죠. 이걸 공유라고 그래요. 자, 그럼 볼게요. 공유가 갖는 특성은 지분이 있습니다. 첫째,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다. 1번. 그래 쓰세요. 지분의 비율은 등기해야 된다. 뭐를요? 지분의 비율을 등기해야 된다. 끝에다 쓰세요. 1번 끝에다. 지분이 있다. 옆에다가. 뭐를 등기한다? 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1, 100분의 10 등기해 줘야 돼요. 두 번째는 지분을 가진 사람은 뭐 할 수 있어? 그걸 처분의 자유가 있다. 무슨 자유? 지분 처분할 수 있어. 내 지분 3분의 1이죠? 요 3분의 1을 A가 뭐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누구 동의 없이요? 동의 받아 안 받아? 쓰세요 거기다.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누구 동의 없이요? 다른 공유자 동의 받아요? 동의 없이요? 뭘 처분해 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주의. 마지막에 써보세요. 거기 공유물 분할 청구 밑에다 써보세요. 4번하고 써요. 4번. 공유 건물을, 공유 상가 건물, 공유하는 상가 건물을 처분할 때는, 방금 전에는 뭘 처분했어요? 지분 처분이죠. 내 지분 3분의 1을 넘기는 거는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그죠? 근데 지금 지분을 처분해요. 상가 건물을요. 이 건물이 나의 것이에요. 공동소유야. 이걸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 못해요. 전원의 동의. 두 가지가 다른 얘기예요. 하나는 뭘 처분할 때? 지분 처분하는 거하고 뭘 처분하는 거? 공유 물 처분하는 거는 법리적으로 전혀 별개다. 오케이요? 그럼 이 지분을, B의 지분을 여러분이 샀어. B 지분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 노원역 하루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돈 엄청 잘 된대. 오케이요? 그 지분을 누가 사는 거야? 여러분이 사. 그럼 어떻게 등기해야 돼? 등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돈 주고 샀어. 내가 1억 주고 샀죠. 그죠? 요 지분 샀어. 1억 주고. 오케이요? 근데 걔가 뭐래 얘가? 등기는 나중에 하자니까. 우리 바쁜데. 그죠? 그럼 지분은 받았죠? 그러면서 B가 뭐라 그래? 수익금 줄게 내가. 수익금 줄게. 이거 운영하면 수익 나오죠? 수익금은 내가 줄게 달달이. 수익 받죠? 오케이. 등기는 안 했어. 그럼 이 상가는 누구누구 거예요? A, B, C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가요? 여러분은 못 들어가요. 그죠? 뭐가 안 돼 있어서?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은 저 상가 건물의 공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을 빼고요. 이분을 빼고 이 자리를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해야 돼. 이전.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죠. 지분 얼마를? 3분의 1을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 등기해야죠. 왜요? 형식주의 때문에. 무슨 주의? 형식주의. 물권이 뭐 하기 위해서는? 변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등기해야 효력이 생겨요. 뭐 해야? 등기해야. 그게 무슨 주의? 형식주의. 186조가 여기에도 또 쓰이는 거예요. 뭐 이전할 때도? 지분 이전할 때도 등기해야 돼. 오케이요? 바보 같은 맹구는 어떻게 해요? 나 샀는데 이거. 그죠? 샀죠? 돈 수익금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럼 뭐예요 이거? 수익만 나오는 거죠? 얘가 처분할 때요. 얘가 처분할 때 누가 처분해? B가 처분하는 거죠. A, B, C 셋이 처분하는 거죠. 여러분은 껴줘. 빼봐. 빼고 얘가 하거든. 얘가. 왜? 얘 거거든. 얘 거거든. 이해되시나요? 예, 이 얘기입니다. 지분을 가진 사람은 꼭 뭐를 하셔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 뭐 합시다? 등기합시다. 뭘 등기합시다? 지분을 등기합시다. 그래야만 내 앞으로 뭐가 생깁니다? 소유권.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소유권이 생깁니다. 됐죠? 네. 그 다음 공유물 분할 청구가 가능해요. 무슨 청구가? 분할. 이 공유물을 이게 혼자 운영해야 돼요? 셋이 운영해야 돼요? 셋이 운영해야 되죠? 처음에는 아름답다니까. 아주 아름다워요. 그죠? 의견도 딱딱 맞아. 그죠?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야,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면 우리 망해.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은 이래야 되거든. 그럼 이제 배가 어디로 가요? 이제 점점 의견 다 제각각이야, 셋이. 그죠? 전에는 만나면 행복했는데 지금 만나면요? 아우, 짜증 미치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초창기 그렇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조정이 돼요, 이게. 그죠?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만요. 우리 헤어져, 그럼. 그게 바로 무슨 청구? 공유물 분할 청구예요. 분할 청구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써보세요, 거기다. 각 공유자가 합니다. 공유물을 뭐 합시다라고? 분할합시다라고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협의하에 처리해요. 협의하에. 우리 뭐 합시다, 이제? 그래, 좋아. 네 의견대로 우리 뭐 하자? 분할하자. 라고 셋의 의견이 맞아 떨어지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협의 분할이라고 그래요. 써보세요. 무슨 분할? 협의 분할. 협의하에 분할하는 거를 무슨 분할? 협의 분할. 협의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분할해서 가시면 돼요. 예. 우리 이제 아름답게 이별하자. 아름답게. 협의가 안 되면 두 사람은 동의하는데 얘가 반대를 해. 그죠? 그럼 협의가 돼요, 안 돼요? 협의가 안 된 사안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재판상 분할을 해요. 그럼 무슨 분할? 재판상 분할을 하게 돼요. 즉 법원에다가 소송해야 돼. 전에는 아름다웠는데 우리 만나기만 하면은 이야기거리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어디 가야 돼요? 법원에 가서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죠? 예, 이거죠. 그래서 만남은 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그러죠. 그죠? 헤어질 때 보면 그 사람 성격 다 나와. 취한 사람은요, 그때, 예, 들어온 거 다 나옵니다. 그죠? 예. 그때 성격하고 인품이 다 나오죠. 예. 총유 볼게요. 우측에 있는 총유. 자, 이거는 지분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분을 가진 걸 총유라고 그러고요. 총유는요, 공유라고 그러고, 저걸 공유라고 그러고, 총유는 지분이 전무해요. 거기다 쓰세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 교인들이 매입한 부동산. 교회 땅이죠. 교회 땅. 누구 땅? 교회가 산 땅 있죠. 그걸 총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병원 씨가 지금 교도소 가기 전에 죽었죠. 그 교인들이 구입한 땅 있죠. 그게 누구 거예요? 유병원 씨 개인 거예요? 교인들 거예요? 교인들이 뭐를 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헌금을 내서 구입한 땅이죠. 그거는 교인들의 총유라고 그래요. 총유는 즉 누구 거냐?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단체 거예요. 단체. 그 교인 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총유라고 그래요. 공유는 구성원들이 뭘 가지고 있어? 구성원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는 지분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총유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거슬러 올라갔더니 아주 옛날에 200년 전, 300년, 500년 전에 가면 우리 이렇게 서울이 이렇게 분화되기 전에는 어디서 살았어요? 농촌에서 이렇게 농사를 져가지고 살았죠. 마을 단위로 살았어. 마을 단위로. 그죠? 그래서 성씨 위주로 살았습니다. 그죠? 김간에, 박신에, 그죠? 최대감내, 그죠? 이대감내. 그 성씨 위주로 모여서 살았죠. 집성촌이죠. 그죠? 예. 그럼 그 땅은 마을 공동으로 생산을 해요. 공동으로 경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분배를 해요. 공동 분배를. 그죠? 그게 바로 이게 총유였어요. 누구 거예요, 그건? 단체 또는 문중 땅이에요. 문중 땅. 문중이나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바로 총유 재산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개인한테? 개인의 지분이라는 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지분이 없습니다. 이걸 총유라고 그래요. 왜? 단체 거야, 이건 단체 거. 그래도 헌금 많이 냈다고 해서 거기 지분이 쌓이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 다만 장로님은 좋아하실 거래요. 헌금 많이 내면 좋아하시죠? 아닌가요? 예, 좋아합니다. 그래도 뭐는 없어요, 법리적으로? 지분은 없어요. 순전히 그건 누구 거예요? 단체가, 교회 단체가, 문중 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체에게 처분권이 있습니다. 단체에게 뭐가 있어요?
처분권이 있습니다. 이거 처분하려면 누가 동의해야 돼요? 단체 구성원들이 총회 결의를 해야 돼요. 구성원들의 뭐가 있을 때? 총회 결의가 있을 때 처분이 됩니다. 왜? 누구 거니까 이건? 개인 거예요? 개인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 개인이 있고 누가 있어요 지금? 단체가 있죠. 여기서 분화가 되는 거예요. 분화가. 개인은 뭐만 하느냐? 이 땅에 대해서 뭐만 해요? 사용만 하는 거예요. 사용권만. 사용권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재산 이분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헌금 많이 내도요? 안 내도? 헌금 안 내도 가서 놀죠. 그죠? 나 피아노 좀 칠게. 왜? 교회 거잖아. 예배할게. 되죠? 예, 사용권이 있어요. 대신에 처분권은 누가 가지는 거예요? 단체가. 그래서 개인은 뭐만 하는 거예요? 저 땅을? 사용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쪼개놓은 거예요. 뭐하고 뭐를 쪼개놓은 거예요? 사용권하고 뭐하고? 분리시켜 놓은 게 바로 총유예요. 저쪽에서는요. 저쪽에서는 이분들이 뭐 하셔? 이분들이 사용도 하고 처분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분들이 사용 처분을 다 하는데 여기는 뭐만 해? 개인들이 뭐만 해? 사용만 하고 처분은 손을 못 대 이분들이. 그죠? 예. 그럼 이 교회 땅을 목사님이 처분하는 건 되옵니까? 안 됩니다. 왜요? 개인이잖아. 개인은 그 부동산을 뭐 할 수 없어요? 처분할 수 없습니다. 처분해도 무효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땅이나 문종 땅은 누가요? 개인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뭘 할 수 없어요? 우리 이럴 거. 우리 교리 가지고 싸우지 말고, 우리 교리 가지고 시끄러운데 싸우지 말고 뭐 하자? 저쪽처럼 공유처럼 우리 분할하자. 우리 헤어지자. 아름답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총유물은 뭐가 안 돼요? 분할 청구가 아니 되옵니다. 별표.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 해결해야 돼. 그죠?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 나 지금 교리 때문에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둘이 지금 교리 문제로 충돌하고 있어요. 그죠? 예, 큰 교회일수록 이런 거 더 많아. 그죠? 큰 집단일수록 구성원 의견이 갈립니다. 맞죠? 두 명 있으면 안 갈려. 둘만 맞으면 되니까. 큰 집단은요, 의견이 분분하죠. 그죠? 교리 문제로 충돌이 됐어요. 그럼 이거를 A나 B가 뭐 하자고요? 이 교회 땅을 분할해서 우리 헤어지자. 이게 된다고?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B가 이 교리 문제로 이 집단하고 이 집단하고 둘이 싸우고 목사님도 서로 다루고 이렇게 목사님 서로 세우려고 그러죠. 이렇게 충돌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 이 집단이 이탈을 했어요. 이탈해서 개척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 건립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여기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분한테 돈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대법원이 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왜요? 교회 재산은, 이 교회 재산은 누구 거냐? 이탈한 사람 게 아니라 누구 거? 잔존한 이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다. 이탈한 사람인 B에게는 권한이 없다, 얘한테. 거기다 그래 쓰세요. 밑에다 뭐라고 써요? 첫째 1. 법원은 쓰세요. 법원은 교회의 분열 또는 분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회의 뭐를 인정하지 않아요? 분열 또는 분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으니까. 2번, 두 번째. 이탈한 교인들은 교회 재산권을 상실하고, 교회 재산권을 뭐하고? 상실해버리고, 그럼 교회 재산권은 누구에게 남아있게 된다? 잔존 교인들. 남아있는 교인들이죠.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 된다. 남아있는 교인들의 무슨 재산? 총유 재산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두 가지예요? 그럼 이 교회는 분할이 돼야 안 돼요? 우리 대법원은 이걸 분할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교회의 재산을 옛날부터 신성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신성한 재산을 뭐 하는 거? 분할하는 거. 이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교회의 재산을 뭐 할 수 없다고? 분할이나 분열하는 걸 우리 대법원은 인정을 안 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를 뛰쳐나갔다 이거죠. 뛰쳐나간 사람한테는 권한이 없어요. 누구 거 이거? 잔존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재산이 됩니다. 이게 교회 분열 문제입니다. 결론 우리 대법원은 교회 분열을 인정해줘요 안 해줘? 안 해줘. 그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 싫은데 여기. 싫은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걸 집안으로 들여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이 여자하고 결혼했거든. 둘이 결혼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평생 사랑하자고. 그죠? 신 앞에 맹세를 하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만 보면 화나 서로.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법원에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예, 여기 숨어있는 지혜가 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주교는 이혼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이 안에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답을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쪼개지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신의 뜻을 거스르는 거니까.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중이 절이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아, 그건 틀린 말이죠. 떠나면 어떻게 돼? 떠나면 에이, 얘만 좋은데. 맞죠? 그래서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난다? 노.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없어진다니까. 그죠? 떠나면 되옵니까? 아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서 투쟁을 해라 이거죠. 맞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속에 숨어있는 얘기가. 이 부부도 둘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요? 아니죠. 이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른 여자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여자랑도 또 이 짓 해. 맞죠? 왜? 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 이 사람은 똑같은 그 사람이에요.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저 사람 탓하는 거죠. 그래, 이 여자 만나면 또 그 짓 할 거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예, 똑같습니다. 그래, 오늘 잠자는 사람 내일 잔다니까. 맞죠? 오늘 조는 사람 내일요? 졸아요. 왜? 똑같아요. 왜? 본인이 안 달라지면. 그래서 내가 어제 실패했으면 내일도 또 실패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왜? 똑같거든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절이 싫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중이 절이 싫으면 나간다고? 아니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악착같이 싸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견디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공동주의에서 따로 보시게 되어요. 자, 이거는 공유해서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4장이 이제 지상권이거든요. 이 지상권은 다음 주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물권 끝까지 갈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